귀한 과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, 과학 선생님. 그래도 만나네. 네.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단 이거일 것 같아요. 누가 과학을 잘하는 거예요? 학원에 선생님이 시키는 걸 다 하는 친구들도 있죠. 그런 애들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, 사실은. 이해를 하려면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안에서 사이클을 돌려야 이해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. 베이스는 암기긴 한데 이제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암기를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를 기반으로 해야 그걸 가지고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걸 좀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일수록 과학을 잘하게 되는 거죠. 선생님 전공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팀장님은 생물 전공이시고 저희는 화학 전공이고 물리 전공이시다 보니까 약간 암기의 비중이 좀 나름 큰 학문 그리고 암기의 비중이 작고 좀 논리가 좀 큰 학문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범위에서도 약간 좀 그쪽에서 견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일단 물리는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물리를 못하는 지름길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게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. 계산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답만 내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고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야 쉽게 터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떤 개념을 어떤 상황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해 줄 수 있어요. 선생님 강의의 매력 혹은 장점은 뭔데요? 저는 그게 확실히 있어요.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주입식 교육입니다. 문제풀이 방법을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식 적용이 아니고 정말 많은 상식, 실생활 응용 같은 것들에 그냥 사례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혀 딴판에 이제 완전히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한 3주 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갑자기 이제 끌어가지고 연관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사례를 이제 주입을 시키거든요. 사례를 주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뭔가 기본적으로 되게 안 좋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표현을 저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주입식 교육을 하고 나서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주입식 교육만 하고 거기서 끝나니까 단계가 넘어가면서 네. 이제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딴 걸 하는 단계가 있고 딴 걸 하는 단계가 있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지식은 당연히 주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을 할 거냐. 저 애들하고 엄청 막 떠들면서 어려운 수업하거든요. 애들 같이. 아 그래요? 저는 강압적으로 안 해요. 팀장님, 조용한 거 더 싫어해요. 같이 막 얘기하고. 아니 창의성이 아닌데 왜 그런 분위기 만드시는 거예요? 질문을 해야죠. 애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그거 설명해줘야 되니까. 너네가 학원에 와서 너네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고 물어봐야지. 선생님이 그걸 알고 너네한테 설명해주면 그거 채워지는 건데 너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밖에 못한다. 더 얘기하자.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소통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.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. 일단 어느 정도 집어넣고 뭘 모르는지 네가 좀 말해봐 이런 스타일.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하고 좀 더 맞거든요.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세 분은 좀 주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애들이 주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질문을 한 이건가요 하면서 약간 그런 거 한 일주일 후에 다음 수업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거 혹은 2주 후 수업 때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네. 그럼 최상급 애들. 굳이 최상급이 아니어도 맞아요. 그거를 해요. 애들이. 네. 최상급이 아니어도 애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잘 주입이 되면은 그럼 그걸 애들이 이제 네. 이 얘기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가르쳤더니 이 뒤에 거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쳤더니 둘을 깨친다 이런 거네요. 네, 뭐 그렇죠. 매우 성실한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논리적 사고까지만 되면 과학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. 겁낼 필요가 없다. 이건 맞는 거죠. 그죠? 지금 그 포인트가
성적이라면 성적. 네. 어차피 수능까지만 과학할 거면 머리 딸리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어쨌든 과학을 이과를 선택해서 과학을 선택을 해야 된다. 뭐 나중에 어쨌든 내신에서 그 물리를 해야 되고 화학을 해야 된다. 사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내가 과학을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과학 점수를 이거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. 과학 점수를 잘 받는 것과 과학을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. 네. 과학이 조금 그게 다르요. 그래서 과학 점수를 잘 받겠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말을 잘하는 애들이 국어 성적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과학도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, 과학을 잘하는 거랑 성적 받는 건 다른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. 그 초등학교 커리큘럼, 중학교 커리큘럼, 고등학교 커리큘럼 보면요, 다 연석이 돼요. 근데 저희 아이들이 4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면 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잖아요. 그럼 애들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걸 해요. 중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이라는 부분을 또 안 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역학 부분에서 그걸 써야 돼요. 그럼 또 2년 또 날라갔어.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물리원 들어오면 또 날라가고. 이게 만약에 연속되어 있다라면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처음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죠. 차라리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커리큘럼 짜놓고 요거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게 더 낫다고 보시면 되죠. 학원을 다니면 과학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거나 다양한 사례를 알게 되거나 선생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되게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거네요.